안녕하세요. 여의도 워킹맘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연금은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해서 손이 안 가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과세보험, 이름도 비슷하고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83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워킹맘, 워킹데디들 직장 퇴직 시점은 어떤가요? 열심히 일했지만 보통 50대 중후반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직장을 마무리해요. 자, 그럼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온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퇴직 후 일하지 않는 기간도 똑같이 3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한 노후일까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과 재정이 필요한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두 번째 인생, 30년 이상을 지탱해야 할 생활 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딱 67만 원 수준입니다. 월 67만 원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 육아비, 자녀 교육비는 물론이고 물가 상승까지 다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소득이 갑자기 뚝 끊기는 시기, 우리는 이 위험하고 막막한 소득의 공백기를 은퇴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빙하의 깊은 틈을 뜻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소득 절벽, 위험한 틈새에 서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숙제는 이 은퇴 크레바스라는 소득 절벽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설계가 필요한데요. 1층은 국민연금, 기본 안정망이라고 볼 수 있죠. 2층은 퇴직연금, 말 그대로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제도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퇴직연금 수급 개시 계좌 가운데 계좌 수 기준으로 약 90% 이상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본연의 목표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것인데요. 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가입자가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구조 대신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한순간 생기는 목돈보다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3층,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은퇴 이후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3층 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비과세연금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려 하시는데요. 바쁘게 일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아껴드려 볼게요. 내 상황에 따라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잠시만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연금 상품은 세금 혜택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을 돌려받는 선세제연금, 이걸 세제적격연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나중에 혜택을 받는 연금을 후세제연금, 세제비적격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선세제 혜택이 있는 적격 상품부터 볼게요. 대표적인 상품은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세액공제 가능한 연금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이라는 제도 안에는 예전엔 신탁, 펀드, 보험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형은 사라지고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형과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험형만 남아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에
이 연금저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면 세액공제 상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금저축 상품은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운용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위험도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은 비교적 낮지만 안정적이에요. 보통 공시이율 수준이죠. 은행 이자와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시는 거고요. IRP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이 IRP는 이름부터 어렵죠?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직장인의 평생 절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P가 뭔지, 왜 꼭 필요한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IRP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쓰는 계좌예요. 첫 번째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옛날에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법이 바뀌어서 퇴직금은 무조건 이 IRP 계좌에만 들어옵니다. 내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쓰라고 만들어둔 개인의 퇴직금 금고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계좌로서 쓰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 돈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나라가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개인이 따로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저 같은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들어주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로소득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연금저축에 이어서 IRP도 뭔지 아셨으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연금저축도 세액공제가 되고 IRP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뭐부터 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할 여력이 되신다면 사실 둘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두 계좌를 합쳐야 나라가 주는 세금 혜택을 전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IRP 같은 경우는 이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계산해 보면요. 근로소득자 기준에서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16.5%의 공제율이 적용이 되어서요. 최대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5,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시는 분이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서 약 118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만큼 확실하게 10%가 넘는 확정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낼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900만 원 한도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한도 9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쪼개서 넣어야 유리한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최대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투자 자유도 때문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IRP처럼 위험자산 70% 제한이 없어서 고수익 상품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황금성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일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일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시다면 IRP에 300만 원을 넣어서 총 900만 원의 세액 공제 한도를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900만 원을 채우고도 또 여윳돈이 남는다면요.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왜 또 연금저축에 넣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총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되고 남은 900만 원 한도는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언제든 페널티 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묶이게 되지만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황금성을 확보해주는 아주 좋은 창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금을 목적으로 넣은 돈은 웬만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55세 이전에 돈을 빼게 되면 내가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내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뺄 때에는 16.5%를 내야만 합니다. 반면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즉 오래 유지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받은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종합과세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연금액을 수령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재원연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서 이 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세제 적격 상품은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제도예요. 즉 지금은 세금을 덜 내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계산해서 조금 더 덜 내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연봉이 4천만 원인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어요. 그래서 세율을 16.5%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세액공제로 66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은 세금이 줄어서 이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 계좌 안에 모인 돈에는 내가 넣은 원금과 그 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제 혜택이 되는 상품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중에는 세율이 훨씬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세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상품과 IRP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컨텐츠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